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상태 관리에 대해서 발표할 조다희입니다. 앞서 현우님께서 같은 주제를 리덕스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리액트 쿼리와 함께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상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프로그래밍에서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저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에 노트북을 보면서 손은 PPT를 넘기면서 발표를 하는 중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10분 뒤에 저는 발표가 끝나서 일어나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있는 상태로 변하겠죠. 프로그래밍에서의 상태는 저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상태는 문자열, 배열, 객체 등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될 수 있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모두 다 관리를 해야 하는 데이터들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의 상태는 사용자에 의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성되고 읽히고 조회되고 수정되고 삭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프론트엔드는 UI, UX의 중요성과 함께 프로덕트의 규모들이 다 커지면서 프론트엔드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부 로직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UI, UX도 많아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들 또한 늘어났고 리액트에서는 양방향이 아니라 한쪽 방향, 단방향으로 데이터 흐름을 가짐에 따라서 저 위에 상위 컴포넌트에서 저 밑에 하위 컴포넌트까지 연결이 돼서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프롭스 드릴링 같은 이슈들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의 상태들이 존재함에 따라서 상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등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상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상태를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고 상태를 관리를 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통 상태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데이터를 주어진 UI, UX에 맞게 설계하고 구현하는 일도 상태 관리이고 서버로 전달되는 클라이언트의 요청, 리퀘스트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를 관리하는 것 또한 상태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UI, UX에 맞게 설계 및 구현하는 일은 서버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맞게 가공해서 제공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번 프로젝트의 예를 들어보면 수강 후기 페이지 구현을 할 때 후기 작성 날짜는 서버에서 넘어올 때 이런 식으로 0. 몇몇 초까지 소수점 단위로 ISO 날짜 양식에 따라 넘어오지만 이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오게 되면 사용자들은 불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고 사용자가 보기가 힘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월일로 2023년 2월 27일처럼 변환해서 표시되게 상태 관리를 해줬습니다. 더 자세히 인스타그램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게시물을 올린 지 12시간 전, 24시간 전, 일주일 전,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 이렇게 다 작성일이 다르게 표시돼서 구현되는 것도 상태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로워 수가 많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숫자 0으로 나타내는 대신에 한글 만으로 표시해주는 것 또한 상태 관리이고 피드 상태에 따라서 아이콘이 동영상 아이콘, 여러 게시물인 경우에는 이러한 겹쳐진 아이콘, 그리고 단일 게시물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해주지 않는 것 또한 상태 관리이고 새로운 스토리가 있는 경우에 프로필 사진의 색깔 테두리를 둘러주는 것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태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로 전달되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를 관리하는 일은 사실은 사용자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상태 관리입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결국에는 서버에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이 되는데 이 요청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 중 실패, 요청 성공
등 요청을 성공했다면 사용자에게 성공했다는 팝업을 띄워줄 수도 있고 실패를 했다면 실패했다고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그인 페이지인데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한테 알림으로써 사용자는 자신의 행동을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인스타그램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요청 중인 상태, 즉 로딩 중인 상태에는 피드를 블랙박스처럼 처리를 해서 로딩 중이라는 상태를 나타내었고 일부러 인터넷 연결을 끊어서 에러를 발생시켜 보았는데 현재 에러가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에러 상태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론트엔드에서의 상태는 크게 클라이언트 스테이트, 서버 스테이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말고 간단히 말하자면 클라이언트는 동기적인 상태로 한국어, 영어 이렇게 언어를 변경하거나 라이트, 다크 모드, UI 테마를 변경하거나 모달 창을 열고 닫는 상태와 같이 클라이언트 자체가 생성한 상태들을 말하고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관련이 없는 클라이언트가 제어하고 소유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버 스테이트는 클라이언트에서 표시하는 데 필요한 서버 데이터, 즉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말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제어하고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서버로부터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서 비동기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서버 상태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라이브러리로 배민이나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많은 기업들에서 도입한 리액트 쿼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 쿼리 공식 사이트 첫 페이지에서 강력한 비동기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버뷰를 보자면 서버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베스트 라이브러리 중 하나다. 백엔드에 있는 서버 상태, 즉 데이터를 가져오고 캐싱하고 동기화하고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할 수 있고 별도의 설정 없이 사용자가 원하면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리액트 쿼리의 다양한 기능들은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고 리액트 쿼리 킥스타트에 나와 있는 딱 3가지 컨셉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쿼리스, 뮤테이션스, 쿼리 인밸리데이션인데 먼저 쿼리스, 유즈 쿼리를 보자면 데이터를 패칭할 때 사용하고 CRUD, 즉 리드, get에 오는 것입니다. 공식 문서에 나와 있지 않은 유즈 쿼리 사용 시 작은 팁은 유즈 쿼리를 데이터가 필요한 각 컴포넌트마다 직접 쓸 경우에는 다루는 API들이 많아지면 이것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쿼리 선언부들을 따로 파일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컴포넌트에서 사용 시 불러오면 한 곳에서 데이터를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키를 설정을 할 때 쿼리 펑션과 이름을 동일하게 지워주면 쿼리 키 중복도 방지를 할 수 있고 중구난방하게 이름으로 키를 생성해서 헷갈리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뮤테이션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는 CRUD 중 create, update, delete 상태를 관리를 해줍니다. 유즈 뮤테이션은 프로미스 반환 함수, 즉 API 통신 함수만 있어도 되고 만약에 쿼리 키도 같이 적어주게 되면은 데브툴을 사용할 경우 같이 볼 수 있어서 디버깅하기에도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즈 뮤테이션의 옵션 중에 on mutate는 본격적인 뮤테이션 시작 전에 데이터를 변경을 하기 전에 먼저 동작하는 함수로서 API 통신이 성공할 거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UI를 먼저 반영시키는 옵티미스틱 업데이트를 적용할 때도 유용합니다. 만약에 API 통신에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예전 값으로 롤백을 해줍니다. 쿼리 인밸리데이션은 기존의 데이터를 무효화시키고 데이터를 다시 조회하는 건데 쿼리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invalidate queries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끝입니다. 쿼리 키를 넣으면 해당 키를 가진 쿼리를 stale 취급, 기존 데이터를 오래된 데이터로 취급하고 현재 다시 렌더링되고 있는 쿼리들을 백그라운드에서 리패칭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컴포넌트에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로 감싸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서버 스테이트를 전역 상태처럼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쿼리 클라이언트 내부에 자체적으로 컨텍스트 API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쿼리 키를 다른 컴포넌트에서 사용해도 중복 호출되지 않고 쿼리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API 외부 통신을 한다든지 바로 브라우저 이벤트와 상호작용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쿼리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함께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스테이트를 전역 상태처럼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리액트 쿼리에서 서버 상태를 관리를 왜 하는지 정리를 해보자면 직관적인 API 코드를 사용을 해서 서버 상태를 관리하기에 쉽고 API 처리에 관련해서 각종 인터페이스와 옵션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 스테이트가 정말 필요한 전역 상태들만 남아서 약간 다른 비슷한 코드들만 쓰인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들을 감소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리액트 쿼리 데부트를 제공해줘서 디버깅을 원활하게 해줄 수도 있고 캐싱의 전략이 필요할 때 데이터 캐싱 관리에도 좋습니다. 부족하지만 프론트엔드 상태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서버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인 리액트 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트렌드가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에 있어서 리액트 쿼리도 텐스택 쿼리로 이름을 바꾸면서 버전 4까지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것이고 또 다른 좋은 라이브러리가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트렌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내 프로덕트의 적합성을 따지면서 최신성 또한 끊임없이 검토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심성을 가지고 또는 과감히 시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공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리액트 쿼리가 좋다는 말만 듣고 저는 프로젝트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더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현업에서 일하게 될 때는 왜 이렇게 구현을 했는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존의 구현 방법에 대해서 의문도 가져보고 만약에 다른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면 왜 선택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